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폼롤러 마사지를 티거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항상 오른쪽 다리를 먼저 할 거니까요. 오른쪽 다리 위에 왼쪽 다리를 올려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폼롤러 마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증 지점을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발목 위가 아플 거고요. 어떤 분은 무릎 바로 아래쪽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세게 하려면 엉덩이를 들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쪽도 해볼게요. 폼롤러 마사지 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폼롤러 마사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닐 때 발목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발바닥, 종아리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발목의 움직임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종아리에 놓고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발목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와서 아픈 지점을 찾았으면 거기서 좀 더 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폼롤러가 자꾸 이렇게 밀리는 경우는 이 폼롤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엉덩이에 살이 쪄서 죄송합니다. 살이 쪄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하다 보면 살 빠지겠죠. 다음은 세 번째는 정강이 마사지입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굴리면 되고요. 이때 중심을 잡느라고 엉덩이를 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이고 천천히 움직이면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불안하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제자리에서만 하셔도 됩니다. 정강이 뼈 옆에 있는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면 좀 더 효과적이고요. 지금보다 좀 더 아프게 폼롤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다리 위에 왼쪽 다리를 올려서 폼롤러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도 손목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복근에 힘을 잘 못 주면 이 동작을 잘 못해요. 그러면 정강이를 풀기가 좀 힘들겠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부드러우면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 오래 걷기 또는 뛰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은 꼭 발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동작이 너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은 지금처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 마사지를 하면 좀 더 쉽게 정강이 근육을 마사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풀고 싶으면 영상을 살짝 멈춘 다음에 좀 더 길게 마사지를 하셔도 됩니다. 다음 동작은 허벅지 근육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측면 근육을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허벅지 근육이 부드러워지고요. 허벅지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여러분들이 걷기나 뛰기나 또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을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이 동작도 어떤 분은 무릎 위쪽이 아픈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가운데가 아픈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엉덩이 쪽으로 갈수록 더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 통증 지점을 찾고 마사지를 좀 더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배꼽을 한 45도 정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엄청 큽니다. 우리 몸의 하체에 60에서 70%의 근육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눠서 운동을 마사지를 해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위아래로 굴리면서 허벅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를 하게 되면 별로 안 아프죠. 이때 뒤꿈치를 붙여서 무릎 안쪽 근육, 허벅지 안쪽 근육을 마사지를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아프죠. 아픈데 시원할 겁니다. 그런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무릎 안쪽을 마사지를 하는데요. 이 근육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거나 뛰는 동작을 많이 하고 또는 저처럼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허벅지 안쪽이 많이 아플 겁니다. 자, 지금처럼 풀어주시면 되고요. 좀 덜 풀렸다 싶으면 조금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는 허벅지 안쪽 근육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고관절로 갈수록, 골반 쪽으로 갈수록 아프기보다는 무릎 앞쪽이 엄청 타이트하기 때문에 많이 아픈데요.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안쪽 근육은 아주 소프트한 폼롤러로 해도 충분히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약간 돌기가 있거나 딱딱한 폼롤러로 하게 되면 엄청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건을 깔거나 아니면은 조금 움직이지 말고 지그시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왼쪽 다리 마사지를 할 때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 지점을 잘 찾고 그 부위를 잘 알게 되면 딱 아픈 부분만 집중해서 마사지를 할 수 있겠죠? 뭐든지 경험이 중요하고요. 많이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폼롤러 마사지는 하고 나면 몸이 너무 편안해지기 때문에 꼭 혼자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반대쪽 다리 허벅지 측면입니다. 자, 배꼽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허벅지 측면을 마사지를 하고 있고요. 시간은 보통 1분 정도나 3분 정도를 하는데요. 근데 개인에 따라서 그 시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해도 되고 조금 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체를 살짝 숙이고 배꼽이 아까는 90도였다면 한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허벅지 측면을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이 근육이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그리고 막 졸리고 아니면은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 많죠. 그분들은 지금 이 근육, 허벅지 근육을 좀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고 이 허벅지 근육을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많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데 또 걷고 또 뛰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피로는 계속 누적이 되겠죠. 피로를 해소하고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다음 동작은 허벅지 뒤쪽 근육입니다.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무릎 뒤쪽에 있는 허벅지 뒤쪽 근육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좀 가운데가 아픈 분들도 있고 또는 엉덩이 바로 밑에가 아픈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통증 지점을 잘 찾아보십시오. 자극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한쪽 다리를 올려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좀 더 강한 마사지가 됩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거든요. 데드리프트를 잘 하려면 이 허벅지 뒤쪽 근육이 유연해야 되고요. 그 유연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발달이 되겠죠. 허벅지 뒤쪽 근육은 왜 발달을 시키냐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여러분들이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엉덩이 근육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심 근육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발달이 돼야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과 허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덩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뒤쪽 근육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회원님들과 같이 운동을 할 때 허벅지 앞쪽과 관련된 근육 운동은 너무 잘하세요. 근데 허벅지 뒤쪽 근육 운동은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허벅지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자, 다음은 엉덩이 근육 마사지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양반 다리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굴리면서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 다리 양반 다리 하고 위아래로 굴리면서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를 합니다. 엉덩이 근육 마사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의 엉덩이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커집니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커지면 똑같이 동작을 하더라도 더 많이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육 운동을 할 때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관절이 부드럽지만 고관절이 굳어있는 분들은 무릎 관절을 사용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덤벨이나 골프공, 마사지볼이 있다면 그 공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하게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누가 엉덩이 마사지를 손바닥으로 눌러주는 것과 팔꿈치로 눌러주는 것은 운동 효과가 완전 다르죠. 느끼는 통증이 다르고 그리고 근육의 회복 속도가 완전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사지를 하실 때 폼롤러로 자극을 잘 못 느낀다면 덤벨이나 아니면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도 너무 아픕니다.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엉덩이 근육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의 고관절이 부드러워지니까 꼭 폼롤러 마사지를 해보시고 별로 안 아프면 골프공이나 덤벨을 이용해서 한번 마사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한번 또 해볼게요. 이때도 여러분들의 통증 지점은 다 다릅니다. 통증 지점을 찾고 아프면 거기서 지그시 눌러주면 되고요. 괜찮으면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시원해서 반대쪽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무릎도 돌려보고 바깥으로도 돌려보고 안으로도 돌려보고 하면서 아픈 지점을 찾았다면 거기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다리도 바깥으로도 벌려보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이거는 하고 나면 저도 되게 허리나 골반이 되게 편안해져서 마사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등 대고 누운 상태에서 폼롤러를 골반뼈 아래에다가 둡니다. 꼬리뼈보다 살짝 위에 있고요. 허리보단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됩니다. 허리가 좀 아픈 분들은 엉덩이 근육을 좀 더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허리도 아주 편안해질 겁니다. 다음은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펴주고요. 반대쪽 무릎을 또 잡아당기고 다리를 쭉 펴주면 허벅지 앞쪽 근육, 특히 우리가 앉아있을 때 많이 짧아져 있는 골반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괜찮아지면 조금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해볼까요? 제가 저번에 스트레칭 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작을 보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폼롤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 하시게 되면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펴서 하는 동작입니다. 발바닥도 마사지 해줬고 종아리도 마사지 해줬고 허벅지 뒤쪽도 마사지 해줬고 엉덩이도 마사지 해줬죠. 그래서 지금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순서는 항상 마사지 그 다음이 스트레칭입니다. 자, 발목을 움직여 보십시오. 발목을 움직일 때 종아리 근육도 움직이죠. 앞뒤로도 움직여보고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바깥쪽 반대 방향으로도 동그라미를 그려보십시오.
발목의 움직임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딥 스쿼트, 싱글 데드리프트, 런지 모두 다 하체 운동과 관련된 건 발목이 부드러우면 하체 운동을 아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른쪽 다리의 느낌과 왼쪽 다리의 느낌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허벅지 뒤쪽 엉덩이, 허리, 등 근육과 관련된 운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근육이니까요. 지금처럼 스트레칭을 해주고 스트레칭이 괜찮아졌으면 이제는 동적인 움직임 왔다 갔다 해볼까요? 저도 지금은 오른쪽 다리는 아주 편안하게 올라오는데 왼쪽 다리를 올릴 때 약간 불편하거든요. 미세하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한 쪽과 불편한 쪽을 잘 체크를 해서 불편한 쪽엔 좀 더 집중해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좀 더 집중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발바닥을 붙이고 골반을 바깥으로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허벅지를 바깥으로 벌리고 이때 무릎이 너무 많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이 고관절 안쪽이 짧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근육이 짧은 분들은 스쿼트 할 때 되게 불편하거나 또는 무릎에 하중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눌려있는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를 잘 해줘서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면 여러분들이 스쿼트라는 근육 운동을 할 때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마사지와 스트레칭, 근육 운동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폼롤러 마사지를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 맨몸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량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단계별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체 마사지는 끝났고요. 이제 상체 쪽 마사지 해볼까요? 후두골 마사지. 너무 쉽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잘 하시는 거니까 후두골 마사지를 하시고, 두 번째는 견갑골 마사지입니다. 견갑골 마사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양손을 바깥으로 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볍게 받쳐준 상태에서 견갑골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견갑골의 역할은 팔을 밀고 당기고 돌리고 팔의 움직임에 관여한 뼈예요. 그래서 이 뼈 주변의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깨를 다치거나 팔꿈치를 다치거나 손목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마사지를 통해서 예방을 하면 됩니다. 오른쪽 견갑골도 마사지해보고 왼쪽 견갑골도 한번 마사지해 보십시오. 아픈 쪽은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턱을 가슴에 붙이면 견갑골이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승모근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승모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왼쪽 승모근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깨가 항상 불편하고 어깨가 긴장돼 있는 분들은 이 승모근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승모근 마사지보다 좀 더 아프게 하는 방법이 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견갑골과 이 척추 사이에 있는 승모근 쪽에 공을 놓고 지그시 눌러주거나 팔을 돌리면서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도 돌려보고 안쪽으로도 돌려보고 그리고 만세 동작도 하면서 그 주변 근육이 움직이면서 마사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공에 눌린 주변 근육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마사지가 됩니다. 너무 아프면 움직이지 마시고 지그시 공을 놓고 호흡만 하셔도 충분히 마사지가 됩니다. 목 밑에서부터 견갑골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 1분, 2분 정도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통증이 심하고 또 아프다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 근육들은 우리가 핸드폰도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북목이거나 등이 굽은 분들이 열의 90%는 되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등이 굽거나 아니면 거북목이기 때문에 이 승모근은 항상 긴장돼 있고
그래서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폼롤러와 공을 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 마사지를 한 다음에 뒤로 깍지를 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롤러는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하루에 3번, 4번씩 하셔도 됩니다. 단 마사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스트레칭에서 근육 운동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골프 너무 재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골프를 잘 치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고요.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에티켓, 규칙 이런 것들을 배워야 그래야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더라도 즐겁게 또 재밌게 칠 수 있잖아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배워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근데 제가 느끼기에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배우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죠. 그 방법들을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폼롤러 마사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맨몸 운동, 기능적인 운동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구 운동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너무 쉽겠죠. 내가 통증이 있을 때 그 근육을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의 방법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살 빼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운동을 통해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꼭 배우시고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등 근육입니다. 등 근육은 견갑골 밑에 여성분들의 속옷 라인 쪽 또는 가슴 뒤쪽에다가 놓고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견갑골 마사지고요. 거기서 아래쪽 허리 방향으로 내려가면 등 근육 마사지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등 근육도 마사지 해보고 왼쪽 등 근육도 마사지 해보십시오. 자, 다음은 갈비뼈 근육 마사지입니다. 갈비뼈 쪽에다 놓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세게 하려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갈비뼈 주변의 근육이 마사지가 됩니다. 앞쪽에 있는 갈비뼈를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몸을 살짝 뒤로 눕혀서 등 쪽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근육은 특히나 어깨 부상이 있고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 등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많이 있겠죠. 피로가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성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는 분들은 이 근육 운동할 때 엄청 시원해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갈비뼈 주변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사지 해주시고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게만. 그 다음에는 등 쪽, 몸을 살짝 뒤로 눕혀서 등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사지하고는 갈비뼈 주변의 근육과 그리고 등 쪽에 붙어있는 이 등 근육은 여러분들이 팔을 올리고 내리고 팔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이 긴장돼 있거나 딱딱하거나 굳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일 때 불편하니까요. 마사지를 하고 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 너무 쉽죠? 자, 다음은 겨드랑이 마사지입니다.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겨드랑이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통증이 안 느껴지면 약간 1cm 정도 밑으로 내리거나 1cm 정도 위로 올리면서 통증 지점을 찾아주십시오. 반대쪽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마사지나 아니면 후두골 마사지 또는 종아리 마사지는 너무 쉽게 많이 하시는 거고요. 허벅지 뒤 또는 엉덩이, 등 마사지는 잘 안 하니까요. 지금 저랑 하는 이 마사지 방법을 보면서 나 저거 잘 안 하는데 하는 동작들은 좀 더 집중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해야 되는 동작이 스트레칭이죠. 자,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저처럼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이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엉덩이를 무릎과 수직이 되는 정도까지 올리면 좀 더 힘들게 하는 동작입니다. 영상에 보듯이 허리와 등과 어깨가 쫙 펴지죠. 등과 허리를 펴려면 여러분들이 겨드랑이와 가슴 근육이 부드러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괜찮은 분들은 조금씩 움직여 보십시오. 아까 하체 운동할 때도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자, 지금 보시면 허리, 등, 어깨 움직이고요. 그러면 지금 척추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 동작도 꾸준히 20번, 30번 하시게 되면 등도 되게 편안해질 거고요. 특히나 가슴 근육과 겨드랑이, 옆구리 다 부드러워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폼롤러를 세운 상태에서 두 팔을 올리고요. 이때 손바닥을 다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손을 쫙 핀 상태에서 허리, 등, 어깨 보십시오. 쭉 펴졌죠? 집에 폼롤러가 없다면 식탁이나 아니면 의자에다가 손을 올리고 지금과 같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근육과 겨드랑이가 부드러워야 지금처럼 등과 허리를 쫙 필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로 움직여 볼까요? 이때 등 근육도 움직일 거고요. 겨드랑이 밑에 있는 갈비뼈도 많이 움직일 겁니다. 다음 동작은 폼롤러를 45도에다가 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가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폼롤러를 어깨 옆에다가 놓고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5도에다가 놓고 가슴 근육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어깨가 긴장되면 승모근이 올라가고 가슴 근육은 잘 안 쓰이겠죠. 천천히 가슴을 내밀고 견갑골을 붙이면서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 너무 시원합니다. 여성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오십견이죠. 여성분들은 가슴 근육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남성분들은 팔굽혀 펴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슴 근육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뒤로 깍지 껴서 가슴을 쭉 펴보고 시원해졌죠? 자, 가슴을 핀 상태에서 턱을 살짝 잡아당기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 보십시오. 바른 자세라고 하면 골반뼈, 어깨, 귀가 일직선상에 있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올리는 동작, 그리고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 앞으로 나란히 해서 뒤로 당기는 동작, 다 가슴을 내밀고 견갑골을 수축시키면서 동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근육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앞으로 미는 동작, 팔 굽혀펴기 동작이죠. 지금은 동적인 움직임, 팔을 돌리고 밀고 당기고 들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동작들을 덤벨을 잡고 하거나 밴드를 잡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근육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떠신가요? 시원하죠? 잘 따라 하시면 아주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팔뚝 뒤, 겨드랑이, 갈비뼈, 옆구리까지 늘어나는 스트레칭을 할 때도 가슴을 내밀고 스트레칭을 하시면 아주 편안합니다.